Everybody dance to the music. Right. Everybody dance to the music. Right.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제 한번 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기초자료 자리에 부 40세, 모 37세, 자녀 1, 10살, 자녀 2는 5살, 그리고 자녀 3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상 수명은 100살까지 사는 걸로 하고, 연금 개시를 65세 연금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로는 월 생활자금을 300만원, 그리고 여행은 1년에 한 번씩 부부가 해외여행을 하는 걸로 해서 20번, 그리고 1회 경비 때 한 번에 해외여행으로 500만원씩. 그 다음에 자녀 1 학자금은 매년 1년에 대학교 학자금 1,000만원씩, 자녀 2도 1,000만원, 자녀 3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녀 결혼자금, 자녀 1은 아들이라서 30살, 2는 딸이라서 28살, 그리고 각 결혼자금은 1억씩 준비를 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녀 2도 1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칠순, 팔순 때 각각 한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1,000만원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75세 때 5천만원 정도. 요것은 그 보통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입문을 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런 필요자금을 산출하는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그런 형태의 하나, 일종의 하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여기 지금 지출이 이렇게 툭 떠죠. 여기에 생활자금은 요게 그 월 300만원에 1년 하면 3,600이죠. 그래서 여기 5,013이 되어 있는 것은 요게 그 물가를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여행자금이라든지 학자금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이것은 보면 요 지출이 쭉 누계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수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60세 때 2억이 퇴직금을 받는 거로 하고, 그 다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씩 나온다더라. 그리고 일반연금으로 내가 한 달에 한 50만원씩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65세부터 1년에 한 6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수입 자리죠. 이것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수입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연도별 부족자금, 이제 지출에서 수입을 뺀 요게 매년이고, 요것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누계입니다. 그리고 연도 연금 개시 때 65세 때 연금 개시를 한다고 그랬죠. 65세 때 필요자금이 8억 2,058만 3,016원이 필요하고, 요건 뭐냐면 내가 10년씩 가입을 하면 461만 8천원의 월 불입금이 필요하다. 461만원짜리 10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15년이면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이제 330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10년을 가입하고 싶다.
15년은 좀 길다. 이러면 461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모양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을 처음 배우겠다가 입문을 하면 제일 먼저 거의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일으켜서 보험에 어느 정도 필요 자금을 산출해서 어느 정도 가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내는 이 과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보통 보험회사에 입문을 하면 제일 처음에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프로그램도 뭐 이것보다 좀 더 보험회사에서 만난 것은 얼럭들럭하고 좀 좋습니다. 막 물결도 치고 뭐 꼬리도 치고 해서 좋은데 어쨌든 원리는 뭐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고객과 함께 지출과 수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면 마지막에 꼭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월불입금이 많이 나옵니다. 460만 원, 570만 원 이런 식으로 고객이 준비를 해야 될 월불입금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고객은 여태까지 뭐 재밌게 같이 따라서 막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이게 월불입금이 턱 튀어나오니까 고객도 이제 긴장하죠. 이 고객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 이것을 나를 460만 원 연금에 가입을 시키려 하지 않을까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 영업하시는 보험 설계사 분도 이쯤 와서 눈치를 채고 이게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한꺼번에 준비가 안 되니까 뭐 시작이 반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뭐 한 50만 원짜리부터 뭐 가입을 하시라고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변액을 아주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거로 막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5% 뭐 1%밖에 안 되는 게 뭐 태반인데 뭐 3% 4% 수익률이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불입금을 심지어 뭐 수익률이 높은 것 같으면 한 150만 원만 준비를 해도 된다고 하는 둥 해가지고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현혹 시켜가지고 가입을 유도한다든지 혹은 뭐 시작의 반이라든지 해서 어쨌든 막 가입을 유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죠. 이런 원래 필요자금 산출하는 이 프로그램이 각 보험사에서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오늘도 이달도 보험회사에 입문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입금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고객도 뭐 빠지려 하게 되고 그 설계사분은 뭐 30만 원부터 준비하시죠 이러면서 막 붙들고 하게 되니까 첫 인상부터 아주 문제가 서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다시는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설계사를 이제 전화 받으면 이거를 악착같이 가입을 시키려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시작을 안 했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보험 영업을 시작하면 이 부분이 고객하고 잘 원활하게 시작이 돼야 또 그리고 이 부분을 고객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가입을 해서 시작하는 게 즉 이 필요 월불입금의 연금을 가입시키는 작업이 금융의 3대 업종 은행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회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보험회사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맞고 정상이고 출발이 제대로인데 또 보험 영업을 시작한다면 고객한테 이 부분부터 필요자금을 마음을 일으켜서 고객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강도 가입하게 되고 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출발을 해 나가는 그 필요자금의 고객의 니드를 일으켜서 고객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해 가는 게 이 부분이 보험업의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출발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보험 시작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서 계속 고객과 함께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여기서 막히니까 그다음에 세제 혜택, 세법을 뭐 도와주겠다, 세제 절세를 도와주겠다, 아니면은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 같은 경영 진단을 도와주겠다는 등 뭐 엉뚱한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이유가 여기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려야 또 정상이고 이게 열리는 것이 보험업 고객과
우리 보험 영업하는 분들이 출발인데 그게 막히니까 모든 게 지금 보험 영업하는 분도 자존감 있게 하지도 못하고 또 고객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필요자금 산출 프로그램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리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제가 만든 요 저작권 등록하는 프로그램은 요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 그러면 요 400이 과하면 어느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만 400만 원 무리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이 월불입금을 고객님의 형편에 맞춰서 100만 원까지 한번 가능한지 한번 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금융, 고객께서 적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제가 뭐 적금 탈 것도 있고, 뭐 한 주식도 투자해 놓은 거 있으니까 현금성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자리에 1억을, 여기 단위가 많으니까 1억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요게 금리로 쭉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가 한 3억 정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내 땅에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내 몫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건 금융 자산이고 요게 부동산 자산이죠.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보면 최대 유산 가능액이 12억 8천, 여기 이제 뭐 3억 4억 현금 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총 3억 4억 5억이죠. 5억이 이제 마지막 100살 때는 뭐 12억까지 늘어났지만 이게 이게 늘어나면 뭐 합니까? 중간에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내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 미래의 내 부동산 자산, 미래의 내 금융 자산을 지금과 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땅은 뭐 이게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땅은 적절한 시기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짜리 땅이 이렇게 쭉 물가에 감안해서 여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땅을 20029 2억 29만 원 요것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자리에 요 460만 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니까 여기 380으로 줄었죠. 여기에 땅을 요 시점에 팔았으니까 아까 그 땅이 있던 게 여기 이제 제로가 되면서 요 땅값이 요렇게 판 돈이 요 시점에 85세 현금으로 입금 돈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현재 그게 돈이 들어올 예정이면 지금 내가 연금 보험에 불입금이 380 정도만 지금은 준비할 수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모양으로 나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파트가 3억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요 이제 물가로 역시 늘어나는데 아파트도 이제 뭐 애들 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집도 썰렁해서 이제 줄여서 또 연금 재원도 만들어야 되니까 줄여서 여기 앞 3억이 5억 5천까지 돼 있으니까 요걸 2억 정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남겠죠. 집을 좀 줄였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와서 확인을 하고 클릭할 텐데요. 월불입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300까지 줄었죠. 예, 지금 땅 팔고 집 줄이고 요거 과정은 뭐냐면 지금 고객께서 아까 480만 원을 불입하란 말이냐 이래가 놀래서 나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준비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고객이 가능한 100만 원 월 불입금 수준에, 왜 고객은 자기 월 100만 원으로 이러한 노후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했으니까, 이런 정도 생활비를 하고 이런 정도 아이 결혼을 시키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요것과 같이 어울려서 역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금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1억이 지금 현재 75세 정도 되면 1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억 정도를 현금 자산을 이때 투입할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월벌입금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250까지 줄었죠. 아까 480에서 거의 반값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고객은 그래도 나는 100만 원만 불입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더 이상 난 능력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100만 원으로 맞춰가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땅 팔고 집 줄이고 이랬으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고 이제 이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연금 개시를 한번 좀 늦춰보겠습니다. 예상 수명을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수명을 괜히 좀 과하게 잡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 95세까지로 괜히 많이 잡아서 괜히 부담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거고 95세에 연금 종료를 수명 종료를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연금 개시를 70살로 한번 늦춰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70으로 하고 종료를 90으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 2월 불입금 256만 원 있죠. 요 256만 원이 이쪽에 더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100까지 변하는 과정까지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제가 클릭하는 걸 보시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160까지 줄었죠. 아까 연금 개시를 70으로 늦추고 수명을 95로 95세까지 살면 충분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100만 원에 상당히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제 아이들 결혼 자금을 줄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행을 자녀들 흐리띠 좀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부모가 좀 우리가 희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10번으로 줄이고 그럼 이제 150까지 줄였습니다. 이제 그냥 요 생활비를 한번 손을 대 보겠습니다. 280만 원 하니까 110까지죠? 270 한 8만 원 정도 해볼까요? 111만 원, 270만 원, 270만 원. 96만 원, 272만 원. 네. 됐네요. 그죠? 자, 272만 원 하면 딱 월불입금이 100만 원. 그래서, 지금 부모와 자녀가 이런 나이인데, 내가 아까 월 생활비를 300만 원 하고, 65세부터 연금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연금생활을 약 5년 정도 늦추고, 월 생활비를 300에서 272만 원, 그 다음에 여행을 10번 정도로 늦추고,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공부를 시키고, 또 결혼을 준비시키고, 비상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금융자산 중에서 역대점에 1억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아파트는 80세 때 요 정도로 줄여 나가고 땅은 요때쯤 파는 걸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10년 납으로 준비를 하면 요 모든 준비했던 내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고 하는 것이 요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쭉 운용한 요 프로그램은 아까 480만 원이던 게 100만 원으로 가능해졌는데, 즉, 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고객과 처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은 언제 결혼시키고, 노후는 언제 준비하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하실 거며, 이런 걸 쭉 해서 다시 나의 노후 자산을 또 역으로 활용해서 내 월불입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회사의 입문에서 처음 배우는 필요자금 산출 기법에 의해서 요 아까처럼 480만 원이 나온 것은 거기서 딱 더 이상 답이 안 나옵니다. 고객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에서 필요자금 산출하는 프로그램의 뒷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언제 땅을 팔고 집을 줄이고 해 나가는 이 연도에 미래 연도에 2억의 땅을 판 게 그 2억이 85세 때 그대로 입고가 되어서 그대로 수입으로 잡혀서 요 현재 필요불입금을 그대로 정산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요 프로그램은 아까 처음에 수면 얼마씩 생활비를 쓰고 싶다, 여행은 몇 번 가고 싶다, 결혼은 언제 시키고 학비는 언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요게 연도별로 딱 찍혀버립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연도별로 찍히는 것이
찍기 때문에 연도별로 찍혀서 필요 자금을 산출해서 얼마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예상하는 또 미래 어떤 연도에 일어날 수입과 지출이 지금 바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480 필요하지만 내가 미래 내 현재 집을 어느 정도 몇 년도에 어느 정도로 줄여갈 거고 뭘 할 거고를 지금 바로 정산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에서 필요자금 산출원료는 이렇게 연도별로 찍히는 게 아니고 요게 이벤트별로, 즉 결혼자금 얼마, 여행자금 얼마, 학자금 얼마, 주택자금 얼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벤트별로 거꾸로 그 다음에 정산해서 얼마를 준비하라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지금 준비된 주택을 미래에 언제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과 서로 연관이 안 됩니다. 원래는 그게 연관이 돼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주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 나중 그 주택 중에서 다시 얼마를 줄이겠다면 그게 연관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의 요 필요자금 산출 기법은 저의 요 프로그램처럼 연도별로 찍히는 게 아니고 필요자금이나 그 다음에 수입자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70살, 75살, 80살, 63살 연도별로 찍히는 게 아니고 이벤트별로 결혼자금, 유학자금, 여행자금 찍혀서 그게 얼마, 총 얼마다. 그러면 지금 거꾸로 역사에서 총 월브리크 얼마짜리 가입하세요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미래 내한테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해볼 수 있는 나의 미래 자산과 전혀 연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모든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480, 570 크게 나와버리는데 그 다음에 고객과 접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모든 운용되는 필요자금 프로그램은 요 교육자금, 유학자금, 여행자금, 주택자금이 이벤트별로 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뭐 얼마짜리 가입하세요라고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즉 거기에 그 반면 저희 이 프로그램은 요렇게 처음에 요렇게 여행, 유학자금, 교육자금, 여행자금, 주택자금, 생활자금 해보면 요게 연도별로 딱 지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운용하고자 하는 미래의 내 자산에 대한 운용과 지금 예상을 해서 맞춰 나갈 수가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 3억을, 지금 현재 아파트가 3억인데 이렇게 쭉 물가 대비해서 늘어날 거로 봐오고 내가 80세 때 5억 5천까지는 늘어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2억 정도를 집을 줄여서 이렇게 3억 5천짜리로 줄여서 이사를 가겠죠. 줄여서 내가 2억, 요때 수입이 될 2억을 예상해서 지금 10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5억까지 안 돼 있고 5억 5천까지 안 돼 있고 4억 5천밖에 안 돼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내가 생활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요 시점에 가다가 5억 5천까지 못 가 있고 4억 5천밖에 못 가 있더라. 그러면 다시 이 속에 들어와서 여기에 5억 5천 빼기 4억 5천 1억이 모자라죠? 예, 1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1억을 쳐 넣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인데 2억인데 마이너스 1억을 탁 집어넣으면 원래 내가 이제 마지막에 100살 혹은 95살에 0이 되기로 된 생활하고 0이 되기로 해서 딱 지금 연금 생활을 시작했는데, 요때 보니까 1억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1억을 집어넣으면 요게 그만큼 와장창 마이너스 1억 얼마가 뜨겠죠. 이자만큼.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들어와서 요 시점 항상 그때 어떠한 부분에 들어와서 남은 생활과 남은 부분과 남은 돈을 여기를 이제 0으로 맞춰가면서 요걸 딱 쳐다보면서 요렇게 계속 맞춰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 부분이 언제라도 또 혹은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도 좋고, 혹은 예를 들어서 예상치 않았던 내가 부모께서 돌아가시면서 생각지도 않던 유산을 1억을 남겨줘.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억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가 원래 0으로 생각했는데 플러스 1억 몇천이 툭 뜨겠죠. 그러다면 다시 그 시점에 와서 요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아니면 여행을 한번 좀 해외여행을 다녀본다든가 아니면 그 7순 8순 잔치를 좀 더 성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아이들 앞으로 한 5천씩 남겨주고 싶다든가. 즉, 요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마지막 죽기 1년 전까지 항상 요 0에 맞추어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1억씩 남겨줘야지 하면 여기 항상 1억이 남을 수 있도록 즉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이런 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재정주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함이 재정주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재정주치라고 하면 급작스런 재정적 변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즉시 치유해 줄 수 있어야 재정주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주치.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1억 0을 맞춰놓고 이제 살아가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정주치의들한테 저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고객들께서 그 원래 재정주치의라는 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니 뭐 재정주치라면서 나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뭐 다 집을 바로 뭐 그 가재도구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1억이 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너 재정주치잖아. 재정주치라면 뭐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재정주치한테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뭐, 어떻게, 제 보너스로 보태드릴 수도 없고, 일단 뭐, 약간 대출을 받으셔서 집부터 좀 고치시고, 좀 아껴 쓰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위로주로 약주나 한 잔 좀 사겠습니다고 하는 게, 현재 재정주치의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상 재정주치라는 명함의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객분들께 가장 적절한 화재보험에 가입시킵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재정주치로서.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인간주치, 의사죠. 인간주치가 그때 갑자기 생긴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게 주치이지, 인간주치이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료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인간주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보험 하나 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주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생긴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인간주치. 마찬가지로 재정주치도 그때 급작스럽게 일어난 재정적 변고, 수지의 변화를 그때 치유해줄 수 있어야 재정주치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뭐 약간 대출 받으셔서 뭐 좀 우선 집부터 고치시고 아껴 쓰시라면 그게 무슨 재정주치입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모든 필요자금 산출 프로그램이 이벤트별로 계산되어서 처음에 가입을 권유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답이 역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 프로그램에 의하면 자, 급작스레 불이 났다. 그죠? 불이 나면 이렇게 0으로 돼 있는데 요 시점에 불이 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혹은 1억이든지 7,800을 딱 써놓으면 됩니다. 써놓으면 0으로 돼 있던 게 마이너스로 와장창 뜨겠죠. 그러면 다시 일단 뭐 집에 불이 났으니까 일단 그 중도인출을 해서 집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9,800만 원이 들어왔으면 9,800 여기 딱 써놓고 다시 이제 사무실에 집을 고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땀 닦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요 9,800을 탁 집어넣으면 요게 원래 0으로 마지막 0이 되기로 돼 있던 게 마이너스 와장창 1억 얼마 뜨겠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시점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생활비를 좀 줄이고 뭘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이 제대로 재정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재정주치가 마지막 죽기 고객이 1년 전까지 뭐 2달 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1년 전, 2년, 3 마지막까지도 남은 돈으로 이 프로그램의 이제 결론입니다. 남은 돈으로 남은 생활을 언제라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갑자기 놀래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내가 남은 돈으로 남은 생활을 다시 짤 수 있는 그 만능 재정주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필요자금을 산출해내는 만능 필요자금 산출 프로그램입니다. Everybody